가장 많이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아까 제가 물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근데 물건을 정리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. 바로 뭔가를 버리는 것,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,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 해 보면 물건 버리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. 예. 저도 책을 정리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일단 정리를 하려면 뭔가 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선 쓰는 데, 사용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쉬운 정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속에 뭐 집, 사무실 이런 데 가서 물건들을 보고 '그래. 이거 빨리 써야겠다. 이거 내가 쓰면 뭐라도 생기겠다. 요걸 쓰려면 뭘 해야 되지?'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걸 하나씩 하나씩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쓰지 않는, 쓸 수 없는, 혹은 쓰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이제 저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요. 팔 수도 있고 뭐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좀 괜찮은 물건이면요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. 정리가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. 사실 되게 막연하죠. '아 이거 언제 다 치우지?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.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방치되었다.' 정말 이제 뭐 수백, 수천, 좀 많게는 수만 개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느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애매하고 막연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, 저는 쉬운 실천 중에는 하루에 한 개씩 조금씩 넓게 보기보다는 좁게 보기, 하루에 한 10 분이나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기,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정리는 시작될 수 있고, 결국은 시작을 해서 뭐 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, 그냥 하루에 한 개 정도씩이라도 정리하게 되면 좀 쉽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. 오래 걸리는 분은 3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. 물론 책상 하나를 정리하는 데는 3 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. 뭐 3 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한 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말 쓰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씩 빼는 과정 속에서 정리는 분명히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는 물건들을 일컬어서 잡동사니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이 사전으로 잡동사니를 검색을 하면 사전적인 정의는 뭐가 있냐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물건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존재는 하나, 이 물건을 쓰면 기분이 나아진다거나 업무에 도움된다거나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에 어떤 이제 뭔가 성적 향상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필요한 물건, 계속 써야 될 물건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잡동사니예요. 근데 나도 모른 채 그냥 잡동사니 물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물건들이 계속 방이나 책상을 뒤덮다 보면 심리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되는데, 대표적인 영향은요, 굉장히 우울감이 들어요. 왜냐하면 그 물건들 중에는요, 과거에 어떤 목표가 반영된 물건들도 있었어요.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목표가 잊혀진 거죠.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시도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는데, 그 물건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했고 시간을 썼던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학서적, 자격증, 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, 노력,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공간 속에는 차지하고 있는데,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'아 나는 그동안 실패했구나.' 오히려 미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음, 이거보단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빼는 거예요. 그래서 잡동사니를 뺄 때 저는 크게 네 가지에 해당되면 잡동사니라고 생각하는데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필요입니다.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지금 내가 필요한가? 필요하지 않는가?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관심을 쏟을 만한 대상인가? 그렇지 않은가?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한가? 혹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쳐다만 보고 있어도 내 마음에 행복감이 드는가? 혹은 들지 않는가? 이걸 이제 기준으로 보면요, 정말 많은 물건들이
아, 필요 없다. 목적 없다. 혹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을 때 행복감이 아닌 좀 불행한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. 네. 사실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제가 물건을 접근했을 때 못 버리는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에 굉장히 정리를 잘하기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. 이분의 직업은 대통령이었어요. 미국의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. 그 대통령은 아침에 이제 백악관으로 출근하면 가장 먼저 했던 습관이 있었대요. 바로 책상을 4등분을 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분류하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굉장히 유명한 공식 같은 거예요. 이쪽엔 버릴 것, 이쪽엔 나중에 처리할 것, 한쪽엔 이렇게 누구에게 맡길 것, 이쪽은 오늘 바로 할 것.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어요. 뭐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버전, 첩파 요 구분을 한 다음에 먼저 가장 처리를 해야 될 것들 중에 한 가지 일만 책상에 올려놓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진 두 번째 일이 올라오는 일이 없었대요. 자, 이 방식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분류했다.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선택했다.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시스템인데 사실 일하는 방식 속에서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. 저는 그래서 책상 정리한다는 것,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쓸 것만 남기고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목적, 원하는 어떤 삶의 목표, 이거 관련된 것, 그다음에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로만 채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. 이렇게 심리학 용어로 허니문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. 이제 여러분 결혼하셔서 이렇게 새 집, 새 신랑 신부, 새 가구나 새 가전제품 이제 이게 있는 집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기분이 어떠냐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. 예. 막 집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. 그런데 요게 오래가지 않습니다. 예. 한 5 년, 10 년이 가면요. 가구는 조금 노후해지고 이게 뭔가 좀 설레임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 허니문 효과는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, 지금 살고 있는 집, 내 방에도 지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은 바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. 그래, 요거 필요 없는 거야. 어쩌면 진짜 나를 설레게 하는 물건 한 개? 그래, 걸레로 여기 좀 닦자. 네. 요거 좀 세탁하면 좀 이제 잘 입을 수 있겠는데?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물건 하나가, 책상 한 칸이, 방 하나가 뭔가 나의 삶을 설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래. 아, 좀 지금 조금 내가 뭔가 좀 뭐 불안해. 뭔가 좀 불편해.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. 이 방법 중에 정리를 실천하는 방법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.